로봇 수술 가격은 10,000원 들었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는 마음고생 다이어트가 최고인 것 같아요. 와이프한테 생리대 좀 사와라 해가지고 약간 공황장애가 왔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이 두 번째 영상이죠. 두 번째 영상인데 오늘은 수술 당일에 어떤 그 현장에서밖에 볼 수 없는 그 생생한 현장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요즘은 무슨 수술을 했지? 직장암 수술을 했는데 직장암 수술의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최근에 나온 게 이제 로봇 수술이라고, 로봇 수술은 구멍을 2개 뚫는 수술이 있고 하나만 뚫는 수술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그 하나만 뚫는 단일공 수술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배액관을 한 2개 정도 더 이렇게 삽입을 해가지고 구멍은 한 총 3개는 뚫었습니다. 로봇 수술이 일단은 개복 수술이나 복강경은 급여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그때 가격 들었을 때 한 350만원 정도? 300만원 정도면은 이제 수술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랑 이제 상담을 해본 결과 직장암 수술은 이제 척추 바로 앞에 직장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뒤쪽에 림프를 긁어내다 보면 척추에 가끔 손상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로봇 수술은 그런 게 되게 정밀하기 때문에 척추나 이런 곳에 손상이 좀 올 확률이 작다, 더 안전하다, 이렇게 해서 누구나 좀 안전하게 해야겠죠. 예, 어쨌든 좀 안전하다고 하니까 로봇 수술을 좀 선택을 하게 됐고, 로봇 수술 가격은 1,750만원 들었던 것 같아요. 네, 1,700만원 이상 들었고, 만약에 근데 이제 림프절을 더 손을 대야 된다, 더 많이 긁어낸다 하면은 그때 비용이 좀 더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한 1,700에서 2,000만원까지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니까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겁니다. 어쨌든 좀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거는 비급여 수술이라서 가격이 그렇게 좀 많이 나옵니다. 경험 어땠어? 작년 12월 12일 날 이제 수술을 받게 되는데, 수술을 받기 하루 전에 입원을 해요. 입원을 해서 이제 첫날에 간단한 뭐 피검사라든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검사들을 하고, 그리고 저녁 오후에는 이제 속을 좀 비워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금식을 시작을 하고요. 금식을 한 후에 이제 저녁에는 저희 대장 내시경 할 때처럼 그 속 비우는 약을 먹습니다. 저녁에 한번 먹고, 그 다음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한 번 더 먹어요. 2번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속을 비워낸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수술 전날이라 뭐 잠을 못 자기도 하지만 그 속을 비워내느라고 또 잠을 거의 못 잡니다. 젊은 사람은 늦게 수술한다고 막 이랬어. 맞아. 스케줄이 있어요. 뭐 의사 선생님이 몸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해서 이제 오후까지 해서 수술 스케줄을 잡는데, 저는 운이 좋게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좀 뒤쪽에다 잡아서 이제 수술을 하게끔 하는데, 저는 1등으로 했어요. 첫 번째로 수술을 했고, 아침 8시에 수술을 한다 그래가지고 5시부터는 뭐 일어나서 못 잤죠. 그리고 한 7시쯤 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술실로 7시 반인가?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쯤 이동을 했습니다. 수술날의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아침에는 당연히 속을 비워내느라고 이제 잠을 못 자고 이제 긴장이 엄청 되는 상황에서, 그때 여보 긴장했었어? 긴장 많이 했죠. 긴장을 참 많이 했죠. 뭐 긴장을 안 하는 척을 하고 있다가 언제 긴장을 딱 하게 되냐면, 이제 수술실로 이동한다고 이동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나는 아직 수술도 안 받고 말짱한데 휠체어를 갑자기 태우시는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나니까 뭔가 괜히 아픈 느낌? 휠체어를 타고 수술실까지 이동을 하는데, 그때 이제 와이프 보호자가 이제 같이 따라가다가 딱 수술실 그 자동문이 되게 큰 데가 있거든요. 그게 큰 그 자동문이 확 열리면서 여기부터는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긴장이 확 돼요. 그럼 이제 보호자 와이프랑 빠이빠이 하고 이제 쭉 들어가는데, 그러고도 한참을 또 들어가요. 들어가다 보면은 좀 넓은 공간이 나오는데,
처음에 거기에 이제 그 세워놓더라고요. 그러니까 휠체어 체어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람이 계속 들어와요. 계속. 진짜 한 2, 30명 있었던 것 같은데 계속 들어오면서 옆으로 이제 차곡차곡 휠체어가 들어오고 마치 주차장처럼 이렇게 계속 들어와요. 그때 이제 갑자기 또 어디선가 막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나타나요. 가운 입으신 분들이 막 나타나는데 그분들이 이제 마취과 선생님들이래요. 마취과 선생님들인데 수술 전에 마취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이제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죠. 마취를 해야 수술을 하니까 다 이제 설명 듣고 마취 동의서에다가 동의를 다 하고 이제 수술을 들어가는데 그 전에 또 대단한 게 하나 있습니다. 수술실이 되게 추워요. 엄청 추워요. 약간 분위기도 그렇고 들어가자마자 뭘 주냐면 거기서 이제 엄청 큰 타올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그거를 이제 뭐 데웠는지 엄청 뜨뜻합니다. 엄청 막 이렇게 약간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그걸 이제 무릎이랑 가슴까지 해서 이렇게 올려줘요. 그러면 따뜻해집니다. 약간 수술실에 들어가면 이제 연락을 받나 봐요. 그 순서대로 이렇게 휠체어를 태워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어쨌든 들어가는데 수술실에 뭐 이상하게 생긴 로봇처럼 딱 보이진 않아요. 근데 뭐 큰 기계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거 보고 아 이제 수술하는구나 이러는데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 올라오시면 돼요 하고 이제 휠체어에 있던 제가 이제 걸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수술 테이블에 올라가고 몸을 뭐 이렇게 고정을 해줘요. 갑자기 이제 마취할게요 이러더니 뭔가 이렇게 올려요. 씌워요. 코 위에다 씌우는데 수술 잘 되겠지? 뭐 그냥 뭐 이제 잘 될까? 막 이렇게 약간 걱정 한 3초 했나? 일어나 보니까 수술이 끝나 있는 거예요. 회복실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때부터 한 4시간 정도는 자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맞게요. 회복실에 왔었나 그때? 회복실에는 보호자는 없었고 제가 이제 일어나는 걸 보고 이제 실로 이제 옮겨주는데 수술 끝나고 제일 먼저 제가 생각났던 게 이 수술 전에 배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려놓은 뭐 그림이 여기에 장루가 나중에 달릴 수도 있다. 장루가 뭐냐면 수술하고 나면 그 수술 부위에 뭔가 음식물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은 또 이제 감염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배에 구멍을 내서 대장을 그쪽 바깥으로 빼고 이 장루에다 연결을 해서 변을 글로 보게 하는 거예요. 인공항문이라 그러는데 그게 좀 저는 너무 달기 싫더라고요. 제가 수술 딱 끝나고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밑에를 봤어요. 여기 달려있나 안 달려있나. 다행히 저는 안 달려 있었어요. 이게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안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입원실로 다시 이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와이프를 다시 만났죠. 수술이 한 3시간 4시간 걸렸나? 되게 짧았어. 3시간 안 됐어. 3시간 안 됐어. 맞아. 수술이 3시간도 안 돼서 끝났구나. 대충 하신 거 아니야? 그러고 와서 여보가 첫날 딱 수술하고 났을 때 그 통증. 더럽게 아픕니다. 눈 뜨자마자. 정말 아픕니다. 정말 아파요. 와, 나 진짜 제가 예전에 맹장 수술했던 거 생각을 했었는데 한 10배는 더 아파요. 진짜 아픕니다. 진짜 아파요. 그리고 언제부터 걸었지? 수술을 하고 당일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라. 누워만 있어라 라고 해요. 그래서 당일에는 편했죠. 밥 이런 것도 안 주니까 그냥 이제 링거로 계속 맞으니까 소변줄도 꽂아놓고 일어나니까 일단은 구멍이 여기 배에 2개가 더 나 있었어요. 거기에 배관을 꽂아놓고 소변줄도 꽂혀 있고 그 다음에 대변줄도 꽂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대변줄 나중에 한 건데 대변줄 있잖아요. 대변줄을 이제 꽂아 놓는데 대변줄이 빠지지 말라고 고정을 어디다 하냐면 엉덩이에다가 그거를 바늘로 이렇게 실을 꿰매놔요. 거기가 너무 아파요. 계속 걸붙이고 계속 따끔따끔 하거든요. 아무튼 뭐 그렇게 여러 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 링거도 달려 있고 막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 상태로 하루를 보내고 나면 그 다음날부터 저는 한 2, 3일 정도 뭐 이렇게 안정을 취하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다음날부터 걸으래요. 그 주렁주렁 다 달려 있는데 그거 썼다. 워커. 처음에 예, 맞아요. 약간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중에 이제 잘 보행이 어려우신 분들 이제 보행기처럼 생긴 게 있거든요.
그런 바퀴 달린 거를 그걸 이제 짚고 이제 걷는데 진짜 아픕니다. 배관 뚫어 놓은 데랑 제 이 골반이랑 얼마 거리가 차이가 안 나서 걸을 때마다 여기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데 그 배관이 계속 이렇게 뭐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한 바퀴도 못 돌겠는데 뭐 10바퀴를 돌라니 막 그러더라고요. 바퀴 걸어야 지금 두세 걸음 못 걸어. 두세 걸음? 그 정도였어? 그 이게 어떤 느낌이야? 약간 따끔따끔이야? 아, 처음에는 따끔따끔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계속 누적이 되니까 그때는 묵직해. 여기 막 이렇게 그냥 가만히 나중에는 한 바퀴 돌잖아? 가만히만 있어도 막 이게 얘가 잡고 있어, 여기를. 그 배관에 힘을 더 주고 하니까 여기가 너무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한 바퀴 이상이 안 되겠는데 10바퀴 20바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남들은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처음에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해보면 일주일 내내 저는 잘 못 걸었어요. 그 병실에서 오빠가 최연소였잖아. 맞아. 최연소였는데 제일 못 걸었어. 내가 딱 봐도 나 빼고는 다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었는데 아무튼 오실 때마다 뭐 힘과 응원과 막 이런 걸 주셔야 되는데 조롱을 하시더라. 아니 왜 이렇게 못 걷냐고, 아니 왜 이렇게 엄살 부리냐고. 내가 진짜 그때마다 막 열불이 나가지고 막 허허 웃긴 했는데 아니 난 너무 아픈데 아니 그 구멍을 잘못 뚫은 게 아닌가, 약간 조금 위에다 뚫었어야 되지 않나 막 싶기도 하고. 아무튼 좀 많이 아팠습니다, 선생님. 또 고충인 게 그 수술 전날부터 이제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을 하는데 수술하고 나서 4일 동안 또 밥을 안 줘요. 이틀 지나니까 물을 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물이라도 먹자 하고 이제 물을 먹었는데. 잠깐만, 그거 생각난다. 여보 입 축였던 거 생각나? 맞아.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수건으로 이렇게 가재 수건으로 이렇게 좀 입 주변을 이렇게 문대기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막 너무 고프지도 않았어. 막 움직이지도 않고, 그리고 링거를 계속 꽂아 놓으니까 막 그렇게 목마르거나 배가 너무 고프진 않았는데 한 4일쯤 되니까 배가 고프더라고. 그때 맞춰서 딱 주는 것 같아. 그때 미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생님이 다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다 먹어야 이제 좀 회복이 빠를 줄 알고 먹는 거랑 회복이랑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아팠습니다. 그 몸무게 최종적으로 수술하고 나서는 최종적으로 한 5kg 빠졌지. 내가 80에서 70 한 4까지 빠졌으니까 5, 6kg 빠졌고, 원래 한 89kg가 원래 나갔었는데 암 판정을 받고 마음고생을 했던 건 아니고요. 식이요법을 좀 바꿨어요. 채소를 좀 많이 먹고, 그리고 고기를 줄이고, 그다음 잡곡밥 같은 것들 먹고, 간식도 과자나 이런 거 안 먹고 견과류나 이런 걸 먹다 보니까 또 술도 끊었죠. 아니 무슨 한 달 만에 10kg가 빠졌어요. 89에서 80까지. 아무리 운동을 해도 이렇게 안 빠지던 게 그렇게 식습관을 좀 바꾸니까. 마음고생인가? 마음고생 다이어트는 마음고생 다이어트가 최고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80까지 빠져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 받고는 5kg가 빠졌던 거죠. 아무래도 계속 꽂아 놓으니까 살이 그렇게 쉽게 빠지진 않더라고. 수술하고 나서의 대변. 아주 그만해. 이거 진짜 소변줄이랑 아까 배액관이라는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4일 차가 되니까 그때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때쯤에 이 배변줄을 뺐던 것 같아요. 배변줄을 빼고 그때 알았죠. 내 엉덩이에다가 그걸 이게 꼬매놨다는 거를. 아니 그 생살에 딱 꼬매놓으니까 너무 아파. 아무튼 그거 이제 빼고, 그 다음날 뭐 소변줄을 빼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배액관을 하나 빼고, 나가는 날 하나 또 빼고,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 나가기 전날이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 그 배액관 상태를 보고 빼지. 맞아. 배액관에 이제 나오는 피 상태를 보는데, 이 피 상태가 체리 주스처럼 색깔이 예뻐야 된대. 그래야 빼주더라고요. 이게 빨갛게 피 모양으로 계속 나오면, 피떡 져서 나오면 그때는 이제 계속
그 출혈이, 내부 출혈이 있는 거고, 약간 예쁜 체리색, 체리 주스 색깔이 되면 그때 하나씩 빼줍니다. 그때 하나씩 빼줘요. 이게 뺄 때 또 의외로 너무 놀랐던 게 너무 깊이 박혀 있어. 뭐야 이게? 뭐야, 왜 계속 나와? 왜 계속 나와? 할 정도 계속 나와. 계속 나와. 그래서 너무 그때 좀 무섭고 공포스러운데, 어쨌든 그거 하고 나서 이제 반창고 같은 거 붙여주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거 빼고 나면 좀 잘 걸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아파. 여전히 아파. 너무 아파. 대변 얘기예요. 아, 대변 얘기를 하다 거기로 갔구나. 대변은 일단 그 미음을 처음 먹었을 때는 거의 뭐 나오는 게 없었고, 다음부터 이제 죽 종류를 주는데 그때부터 이제 배변이 좀 나오기 시작해요. 처음 배변은 검해요. 왜냐면 피가 섞여서 거기서 이제 같이 나오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나옵니다. 거의 검은색으로 나오고, 이게 어쨌든 직장이잖아요. 직장 S결장이라고 해서 요렇게 꼬여있는, 끄트머리가 이렇게 꼬여 있거든요. 여기서 변을 한번 잡아주고, 이게 좀 차면 뭐 하루에 저희가 한두 번 싸잖아요. 여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인 거지. 이제 직장인 거예요. 진짜로 직일장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이 수술 부위가 이 음식이나 배변이 자극을 하니까 그냥 나와. 바로 나와.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뭐 이렇게 나 나올 거야 뭐 그렇게 노크도 안 해. 그냥 바로 나와.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급박변이라 그래서, 이제 항문이 이제 최종 그 관문인 거지. 원래 S결장에서 한번 잡아줘야 되는데 노크를 한번 여기서 해주고, 그 다음에 나 준비됐어 하면 이제 항문이 열리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게 아니지. 이제 항문 앞 입구까지 와가지고 나 왔어 하는 거야 갑자기. 그러면 이거 이게 뭐지? 약간 우리 옛날에 막 설사할 때 급박하게 이렇게 막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계속 나타나거든요. 처음엔. 지금은 그렇진 않고, 지금도 가끔 그렇긴 해요. 아무튼 그런 그 미묘한 변화들이 있다. 그리고 처음에는 변을 참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약간 뭐 이렇게 모양이 잡혀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 흩어져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방구만 껴도 같이 섞여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생리대를 했나? 와이프한테 생리대 좀 사와라 해가지고 거기서 생리대 대형을 사서 팬티에다 붙여놓고, 저는 팬티에 붙이는 건지 처음 알았어요. 그때 저는 여기다가 붙이는 건 줄 알았는데 팬티에다 붙이더라고요. 붙이고 방구를 뽕 하면 이제 그게 묻어서 나올 때가 있는 거죠. 묻어서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인간으로서의 이런 어떤 그 존엄성과 떨어집니다. 자존감이 많이 처음엔 떨어져요. 참으셔야 돼요. 어쨌든 그런 생활이 이어지고, 근데 하루에도 변이 20번? 20번이 나와요. 왜냐면 방구 껴도 나오지, 뭐만 하면 나와요. 그냥 계속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한 20번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게 똥꼬가 헐어요. 휴지로 닦으면 무조건 헙니다. 물로 닦으셔야 돼요. 물로. 이것도 비데로 하면은 날카롭게 쏘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도 이제 여러 번 반복되면 헐거든요. 샤워기로 하셔야 돼요. 샤워기로. 무조건 샤워기로, 따뜻하게 약간 미지근한 샤워기로 이렇게 흘려서 이렇게 닦아야지, 휴지 하면은 무조건 헐어요. 한 두세 번이면 KO입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샤워기로 닦아라. 그게 좀 팁일 수 있고요. 처음에 이게 수술하고 나면 내가 혼자서 쪼그려 앉거나 하질 못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이프가 같이 들어가서 샤워기로 이렇게 쏴주고, 심지어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도 해줬거든요. 고마워. 사랑해. 아무튼 처음에는 뭐 그런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요런 것들 참 힘든 시간인데 버티면 나 혼자 다시 처리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아기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술 치료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퇴원 전날인가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실 때가 아닌데 낮에 갑자기 한번 오신 거예요. 혼자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CT나 MRI를 보고 저희가 1기 후반이나 2기 뭐 한 초중반으로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림프절을 이제 12개인가를 긁어냈는데, 13개인가 12개를 긁어냈는데, 그 중에 3개에서
암 줄기세포는 아니고 암세포가 일부 지나간 흔적이 보인다 라고 해서 이제 항암을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결정이 났던 거죠. 그래서 최종 3기 A로 이제 최종 병기를 받았고, 네, 다음에 얘기할 거지만 항암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네. 태어나고 이게 나는 너무 이게 일정이 빡빡한 것 같아요. 어쨌든 나는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이게 최종 병기가 나오고 나서 이게 항암을 해야 된대. 한 2주 정도 후에 다시 오라 그러더라고요. 4개월이 지난 지금의 여보 상태. 지금 4개월이 지난 나의 상태. 일단은 수술 부위 관련돼서는 수술 부위는 굉장히 잘 아물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딱딱하게 응어리가 져 있고, 그리고 수술 부위 인근에 이제 이렇게 눌러보면 아픕니다. 아직도 완전히 낫진 않았어요. 소변 볼 때 힘을 줄 때도 직장 수술이라고 하지만 그 주위에 뭔가 이렇게 다 건드리잖아요. 소변 볼 때도 되게 불편해요. 배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이제 수술하고 한 20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도 뭐 한두 번으로 줄지는 않았습니다. 5, 6번은 봐요. 이게 하루 전체에 걸쳐서 5, 6번이 아니라 모았다가 한 번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뚝 나오고 뚝 나오고 뚝 나오고 약간 이런 식이야. 예전에 한 번이었는데 그걸 대여섯 번으로 나눠서 한다? 그렇죠. 근데 이게 좀 타이밍이 안 좋을 때 밤에 이 타이밍이 걸리잖아요. 자고 있는데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자고 있는데 또 1시간 있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이게 한 4, 5번 이렇게 해버리면 다음날 진짜 피곤해요. 최대 많이 갔던 적이 언제야? 밤에 한 진짜 5, 6번 가는. 수술 초반에는 정말 너무 당연하게 화장실 가는 거고, 밤에도.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한 4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지금도 밤에 화장실을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매운 거나 뭐 기름진 거를 자주 드셨던 분들은 이제는 끊으셔야 돼요. 아예 드시면 안 됩니다. 비데가 만약에 집에 없다 그러면 비데는 무조건 사세요. 비데 없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어디 밖에를 못 놀러 가는 게 화장실 때문에 좀 그런 게 크거든요. 예, 저녁을 안 먹습니다. 저녁을 간단하게 먹어요. 그냥 뭐 바나나 하나나 아니면 그 북어포 같은 거 있잖아요. 북어채 같은 거를 이제 한 줌 해서 먹고 끝내요. 그래야 이제 좀 저녁이 편하지. 안 그러면은 너무 든든하게 먹었다? 잠 못 자십니다. 잠 못 자는 거예요. 네. 입원했을 때 제일 무서웠던 순간이 언제야? 그때는 마치 이야기요. 수술을 받고 나서 아플 때마다 이제 너무 통증이 너무 심해서 못 참을 때마다 간호사들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마약성 진통제를 링거로 또 놔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요청을 너무 많이 한 거야. 이게 하루에 이게 권장량이 있는데 넘어가진 않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꽉 채워버린 거지. 그거를 밤에 갑자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막 불안감이 막 밀려와가지고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와이프한테 막 안아달라고 그러고 막 살려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 나중에 찾아보니까 공황장애가 왔었어요. 마약성 진통제를 너무 많이 맞으면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한 10분, 20분 지나니까 갑자기 가라앉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경험도 있으니까 진통제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아프니까 어떡해. 아픈데 아파 죽겠는데. 판정을 받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쉬운 과정은 아니고요. 수술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수술을 어차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최대한 담담하게 시간은 흘러가고 회복은 또 되거든요. 삶이 끝나는 것보다 낫잖아요. 죽는 것보다 훨씬 낫고, 그리고 내 가족들이랑 내 새끼들이랑 오래오래 또 같이 해야 되니까 불편함은 어쩔 수 없이 뭐 받아들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일상이 될 겁니다. 이런 불편함이 좀 익숙해지면 그게 불편함이 아니게 될 거니까 최대한 담담하게 받으세요. 저도 뭐 지금 회복을 했는데요. 지금 병원에서 인정한 최악체였는데 다 이제 회복을 하고 지금 좋아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힘을 내시고 잘 될 겁니다. 그러면 다음 화에 또 만나시고요. 제가
궁금한 거 혹시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 참고해서 경험담을 또 이제 들려드리겠습니다.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대신에 제가 경험했던 것들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거 몰라요. 저는 그냥 환자예요. 환자, 의사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거 잘라달라 그랬는데 안 잘라줬더라. 안녕.